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독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 3편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시거나 혹시 외국에 나가서 사시더라도 한국말 하실 수 있고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이세요입니다. 오늘은 한국말의 우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외국에 나와서 사니까 영어 해야 된다고, 영어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가 요즘 이 동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한국말을 내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이게 엄청난 재산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세상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도 팬데믹 시기에 제대로 옛날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만 오히려 그 넓이가 더 넓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이런 시간에도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거나 혹시 또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이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이세요, 오늘은. 그래서 중독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1부와 2부에서는 제 자신의 문제,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고 살 수도 없는 게 또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벗어나는 어떤 행보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2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중독자 남편과의 만남이 저를 또 한 번 제 자신을 알게 했고, 지금은 거기에서 진짜 벗어나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힘 닿는 대로 한번 다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이제 주력했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너무 깊게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정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묶여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게 제 삶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저것 다 해봤지요. 다 해보기는 하지만 시원한 꼴을 보지 못했다, 제가. 그랬을 때 중독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심텀, 그 증상은 어떤 거냐, 중독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중에 무슨 얘기가 떠오르면 3번이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러고 얘기를, 망상을 계속 그 생각에 나래를 피워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번째로는 마음으로만 그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따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욕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하고 3번째 비로소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 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접 맞닥뜨려서 이제 그건 말도 아니에요. 싸움하는 거지. 싸움. 그 사람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싸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싸움 되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수십 년을 이제 그러고 이제 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저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제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설정을 해놔놓고 있다는 거라.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런 사람 안 되면 어쩌려고. 나는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고 싶어. 너도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제일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부모도 내가 선택 못하고, 자녀도 내가 선택 못하고, 친구도 그 친구도 뭔가 조건이 있지요. 근데 결혼은 내가 선택했다는 거라. 나 이런 사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또 그런 여부도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오면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설정과 기대를 서로에게 걸어놓고, 자신에게 걸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 정도로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 그 정도로 안 될 때 자기에게 실망하고,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 노름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설정과 기대라는 동네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왜냐? 그거 되면 또 다른 거 있거든.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흑점이라고, 그거에 그냥 목을 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안 될 때 이제 중독의 성향으로도 가고, 이제 중독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거에 매진하는 그 상태가 또한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그게 또 중독 성향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잠깐 비추었던 그 이야기, 내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사도 괜찮아. 왜? 누구한테 나를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내가 내를 본다. 참 아프거든요. 아프고 두렵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는 그동안에 덮어놓고 살았다면, 그거 덮어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 좋다, 입 무겁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이렇다 말이야. 내 지금 아프다고. 나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니 싫다고. 나도 싫고 니도 싫고 난 다 싫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겠지. 천만에 안 되더라고. 단 순간에 잠깐 되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를 내보여야 되느냐, 어떻게. 근데 어떻게라는 그 문제에 탁 부딪히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냐? 교환하는 일이거든요.
교환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도 교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뭐 청원이 있고 내 삶이 지금 이거 싫으니까 저쪽으로 바꾸고 싶고 그런 영향도 있지요. 있지만 교환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 모여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막 미사 가고 천주교 신자니까 제가 하는 것도 교환하려고 가는 겁니다. 할머니들 일찍 와가지고 그 새벽 미사 참여하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교환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 근처에 있다. 내 오늘 여기 왔대. 그거 교환하거든요. 교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큰 짐승이 있잖아요. 동물 제일 큰 거. 뭐랍니까? 공룡. 공룡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공룡은 더 이상의 먹이 사슬에서 자기를 잡아먹고 또 더 이제 다음에 어떤 동물이 자기를 잡아먹고 또 잡히고 하는 이 먹이 사슬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룡이 없어진 거예요. 제일 강하니까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 우리는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는 없습니다. 먹히고 먹고 이게 우리의 순환이거든요. 우리 삶의 순환이 생태계의 원리예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먹히고 먹고. 공룡은 그런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듯이 우리 삶도 먹히고 먹힌다는 게 내 잘못한 거 이거야. 그리고 너 잘못한 것도 이거야. 이게 때로는 한 대 맞고 어떨 때는 또 때리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돌아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는 고인물로 고여있다는 거죠. 공룡처럼 돼버립니다. 공룡처럼 최고의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그냥 줄을 이어서 계속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뭐 신심이 있어서 뭐 그 할머니들 신심 없고 할아버지 신심 없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막 신심 있고 이래서 성당에 가고 미사 가고 아니,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 그 교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환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다.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믿을 만한 사람. 제가 지금 이 그룹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전한 배출구를 찾아집니다. 내가 그런 마음만 먹으면. 많은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내가 마음만 먹고 내 정말 삶을 이것으로 인하여 한번 자유로워져 봐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만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인연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 그런 모임도 많고 저도 이 동영상, 이 유튜브 안에 제 이메일을 이어 보내겠습니다. 그 안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전 세계가 정말 이 영상 안에서 다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정말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방문 닫고 그냥 나 괴로워 힘들어 이것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말한다는 데 대해서 말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여기 이제 모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꼭 중독자 아니라도 됩니다. 중독자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것저것 가지각색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 마음에 울분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 안 한다고 우리가 잘 참는다고. 참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어른들 얘기로 조선망하고 대국망하고 다 망합니다. 정말. 계속 말 안 하고 속에 넣어놓고 무덤까지 가져가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고백성사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정말 그 사제와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고백소에 들어가서 고백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죽음을 앞에 놓고 종부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거지. 고백하고 정말 화해하고 간다는. 그렇지만 종부성사 제대로 못 보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고백성사 했을 때 제가 제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정직해야 된다는 거. 정직하지 못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요. 정말 내 자존심이 내가 허락이 안 돼서 내 이런 소리까지 정말 해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캡션이 먼저 딱 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성사도 정직하지 못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종부성사라는 거는 그 정신이 있을 때 봐지기 힘들거든요. 정신이 그래도 붙어 있을 때, 내 뭔가 지각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보통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그 종부성사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 그때까지 정신이 그래도 말짱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의 혜택이지 모든 이에게 주어진 혜택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정말 지금 그런 곳 아니라도 그런 사제에게 갔어도 정말 정직하게 본다면 그것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위의 어떤 그런 모임들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발대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자만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고백성사를 제가 그때도 정직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고백성사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이제 서양 이민을 왔으니까 서양 성당에 갔는데 이제 고백소 안에 들어가서 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원래 영어도 되지도 안 하고 또 서양 성당에 너무 생소하잖아요. 한국 성당에 고백소에 가도 그리 편안하고 할 말 다 하고 나온 일도 별로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좀 두근두근하고 이렇습니다. 뭐 신부님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독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앞에 가려져서 음성만 서로 주고받는데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서양 신부님 앞에 가니까 오직 떨렸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어로 뭔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해라고. 근데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한국 고백성사 보러 갔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고백한 지 며칠 되었다. 이 소리는 제가 영어로 이제 버벅거리면서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 이제 신부님께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말은 들리더라고. You can speak your mother language. 이 말이 들려왔어요. 응? 이러고 있는데 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부님이 You can speak your mother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냈어요. 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라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냥 펑펑펑 울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한국말로. 하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끝났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 사제경 한국말로 하면 그것도 하시지도 안 하고 그걸 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니시! 이랬어요.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갖고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신부님이 따라 나오셔서 저를 허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영어로는 안 하시고 손가락을 굿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제 터득한 게 있어요. 이제 이 모임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모임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전문용어로 씨부리는 거구나. 씨부리는 화법이라는 게 이거구나. 자기 얘기해라는 거야. 거기서도 그 서양 모임에 이제 이런 모임에 갔는데 자기 얘기해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좋든 싫든 욕을 하든 자기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때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신부님은 하지도 못하는 영을 가지고 그 신부님께 하는 얘기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을 풀어내 놓는 일이지. 그 신부님이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씨부려서 그냥 씨부리면서 내 마음을 그냥 열어놓는다고. 근데 그날 그 고백성사를 그렇게 한국말로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뭔가 얻은 것 같고. 그냥 진짜 한국말 되지도 않는 한국말로 그냥 떠들다가 울다가 떠들다가 왔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 내놓는다는 거. 누군가 욕도 실컷 퍼볼 수 있고 그냥 내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일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드리워진 일이 정직해야 된다. 거기서 변명하고 또 더 감싸고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하거든요. 거짓말.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닌데 이리 했기 때문에 나는 요리 했다고. 거짓말도 한다고. 보탠다고.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내가 실망하든지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때 뭐가 있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진행이 안 되느냐. 자존심, 고집, 그리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나. 이렇게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게
내 마음의 현주소다는 거야. 그러면서 품위유지, 그 가짜는 내 품위유지, 그렇게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은 무슨 품위를 유지하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품위 유지하려는데 적어도 난 이래는 안 돼야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 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품위 유지. 아무 필요 없더라.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여있는 물은 결국 병으로밖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옳다고 하고 품위 유지를 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 뻣뻣하게 세우고 했던 그게 뭐냐? 그걸 알게 됐다.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병이 들지 않았으면 그까지 안 가거든요. 어디 가서 내를 내놓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욕만 하고 앉아있고 미워만 하고 앉아있는 게 내를 어떻게, 내한테는 무슨 문제가 없었던가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는 내가 정말 깊이 병들어 있고 내가 강한 척하고 살았지만 적어도 난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건 내가 엄청 약했기 때문에 내 약점이고 그게 그 강하려고 했던 그게 내 약점이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었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산다고 그리 포장을 하고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맨날 불안하고 가슴 두근두근 뛰고 밉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이런 말 한마디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친구도 하나 없고 뭘 잘 살아. 근데 그 삶을 고수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정말 제가 그런 무서운 병이 그 병이라는 거. 제 고집, 자존심. 뭐 특별히 뭐 병명이 있어서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친정어머니에게 듣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조금 상위에 올리진 음식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옛날이니까 조금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런 거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정말 학식도 없고 시골에서 진짜 일만 하시던 그런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인간 막대기 세상에 온 이상에 어디 쓰이도 쓰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우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래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체로 올라올 거고 위에 옛날에는 아래체 위체 이리 있었잖아요. 우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갈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리 바뀌더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쌍반 양반, 쌍놈 양반 이런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뒤바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정말 맞았어요. 저희 집에 일 도와주는 옛날에 말하자면 머슴이라고 있었지요.
뭐 별로 잘 살지도 않았지만 그 일하는 그 총각이 이제 산업 바람이 이제 부니까 공장이 생기고 이제 60년, 70년대에 그랬을 때 공장에 간다고 우리 집 일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 왔는데요.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박스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을, 제 남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들은 귀에 못이 받도록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 소리를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그걸 써먹지고 적용 못하고 그냥 그러고 타박하고 불만하고 안 채워진다고 바꿀라 하고 그러고 살았더라. 그 노름한다는 이유로. 뭐 제 마음이 그리 병들어 있었는데 노름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랬겠습니다. 다 꼴보기 싫을 때도 있었지. 그건 정말 제가 병들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사람 소중한 줄 몰라서요. 어느 정도 못했나. 이제 보통 부부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중독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의 남편이 이제 세상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거 가서 울고 불고 슬프다고 또 그 친구 안 됐다고 전복죽 끓여가가지고 남편한테도 안 끓여주는 전복죽 끓여가갖고 억지로 먹이고 위로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 남편 돌아가신 게 그렇게 불쌍하고 슬프면 집에 살아있는 내 남편 소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소중합니다. 모릅니다. 소중한지 아닌지. 집에 와가지고 남편 뭐 흠집이나 파고 뭐 잘못한 일이나 없나 그러고 한마디 말해줄 수 있거든요. 당신 옆에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그런 말 들은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말 들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그 집에 연도바치로 밤에 또 가야지. 당신 얼른 준비해갖고 그 갑시다. 그런 말이라 하고. 또 남편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냐. 뭐 누군가가 제 친구가 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은 동정하고 안 됐다 하고 걱정하고 이랍니다. 그럼 그 마누라한테 한 번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마누라 잘못한 거는 얘기 잘합니다. 폭폭 쑤시고 지적하고 하는데 옆집 친구 제 친구 잘못된 거는 그랬느냐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뭐예요? 바보들 아닙니까? 우리 그러고 살았다는 거지. 사람 소중한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놓고 정말 내가 바뀌기를, 그리고 우리 삶이 어우러져 사는 우리 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점으로 내가 어떤 모자이크의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는 이 삶,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살기만 한다고,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거지. 자꾸 나이가 들면서 더 마음은 옹그라지고 고집은 더 세집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여기에서 예외냐?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좀 돌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빈곤하고 결핍되고 그런 상태에서 원망하고 그 삶으로 평생 이어갈 수도 있는 그 삶을 어느 시점에선가 멈추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새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라 하는 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